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으로 보면 안 돼요. 애플카랑 테슬라가 이제 투톱이 되지 않을까. 몇 년 후에. 저는 진짜 대박인 게 파운드를 봐요. 오히려 저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걸 수입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오히려 최근에 제재를 들어가면서 중국과 조금 수출이 줄어들어서 우리나라도 수출이 좀 꺾이는 느낌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 해도 잘 움직여요. 아, 그래요? 그 중국을 어느 정도 제껴놓고도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실적이 뭐 지금 2분기는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지수는 올라와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중국이 살아난다? 더 올라. 중국에서 반도체 팔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 고점도 아니라 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직 중국의 실적이 네. 반영이 안 되는데 지수가 더 올라간다는 거는 네. 거품 논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품 논란이요. 네. 이 거품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사실 다른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어쨌든 IT들이 많잖아요. 근데 IT 반도체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사실 실적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거품설이 도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도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1, 2분기가 비수기예요. 네. 원래 1, 2분기가 비수기고 사실 그동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가 D램과 파운드를 나눠 생각하면은 D램 같은 경우는 다 감산 가격이 뭐 굉장히 불안정한데 다 감산해서라도 가격을 올려야지 했는데 사실상 그들이 감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삼성전자 감산 왜 안 했어요? 삼성전자 예전부터도 자기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 네. 그렇게 치킨 게임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기업들 다 죽여놓고 물론 삼성전자 자기도 자기 살을 깎는 거죠. 자기 살을 깎으면서 이제 같이 쭉쭉쭉쭉쭉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감산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발표된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만 시장 점유율이 올랐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고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재고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DDR4에서 DDR5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이 상황에 뭔가 이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AI가 나오면서 DDR5로 정말 빠르게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재고가 빨리 확 소진이 돼버리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들 삼성전자 재고가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번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할 때나 이걸 어저께 실적 발표할 때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 떠버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6개월 후에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은 D램은 3분기, 4분기 이후에 더 좋아질 것이고 내년엔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진짜 대박인 게 파운드리를 봐요. 파운드리가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되게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웨이퍼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팅용 웨이퍼를 다른 기업들은 다 줄였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늘려버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4나노 수율 75%. 원래 60%만 너무 좋다고 하는데 TSMC가 70에서 80%예요. 다 떨어졌네요. 75% 따라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TSMC는 갑자기 2나노 한다고 그러고 막 한다고 일단 던지죠. 던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발생했냐면 공장을 미국의 TSMC가 짓고 있는데 삼성도 같이 짓고 있죠. 근데 TSMC는 30년 동안 파운드리만 한 기업이에요. 공장을 지으려면은 이 공장 건설을 다른 건설사한테 맡겨야겠죠. 네. 근데 삼성은 누가 하고 있냐? 자기가 하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더 웃긴 거는 네. 삼성물산의 올해 상반기 매출을 보니까 90%가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증설이에요. 그 얘기는 삼성이 전사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공장을 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뭐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공장을 짓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조 든다. 예를 들어서 1조 든다 했을 때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한 50%씩 다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TSMC는 건설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더 미세 공정 한 1년 정도 연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면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이제 엮여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물산이 도와주고 있고 물산이 밀어버리고 있고 물론 이제 좀 딜레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수율을 따라 제 4나노 수율을 따라잡았고 그리고 최근 4나노 수율을 따라잡으니까 갑자기 TSMC 쪽에 맡겼던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너무 우리가 TSMC에 많이 맡기는 것 같아. 그래서 만난 거군요. 네, 삼성도 좀 맡길게 해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적절하게 일론 머스크 만나가지고 뭐 우리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우리 전장하니까 차량용 반도체 같이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테슬라에서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티 안 나게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뭔가 갑자기 확
올라간 느낌? 물론 아직까지는 TSMC가 앞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파운드리만 30년 한 기업이고 삼성은 이제 뭐 10몇 년 한 기업인데 억울하잖아요. 10몇 년 한 기업 30년 따라잡았다면 우리가 뭐 인생 사고 싶겠어요, 사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거를 무시하고 삼성이 따라잡았다는 거죠. 75%.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삼성전자는 원래 뺏겼었던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다른 AMD 같은 데서도 이제 수주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네. TSMC가 좀 골치 아프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반도체주도 지금은 좀 가지고 있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그 캐파도 또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엄청 아까 늘었어요. 뭐 스타링크 얘기해 주시고 이런 맞아요. 거, 뭐 차량용 반도체 네. 거기도 엄청 들어가고 이러면 뭐 TSMC가 그거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못하죠. 네.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그 안 돼가 지금 대만이 짓고 있잖아요. 대만이 짓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짓는 거에 빨빨 지어졌으면은 물론 대만에도 지을 생각이 보면 있긴 있었을 거예요. 대만 북부가 남부가 짓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 허락받고 다 한다고 해놨는데 뭐 네, 상황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수요가 붙는다 하더라도 찍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애플도 이제 비전 프로 나왔잖아요. 근데 비전 프로 나왔는데 거기 이제 그 패널이 들어갔는데 전 그것도 참 보면은 애플도 참 바보 같아요. 왜요? 아니 OLED 잘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 LG. 중국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왜 중국 TSMC 받았다고 그러나? 왜 생뚱하게?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수율을 못 맞춰가지고 비전 프로 팔아야 되는데 수율을 못 맞추니까 생산 장비를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부분을 못 주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짜증도 한두 번이지 삼성 것 보다가 삼성 좋은 거 세상에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넘어올 거라 봐요. 삼성, LG로 넘어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디스플레이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또 디스플레이도 보니까 삼성이랑 LG랑 투자 엄청 하죠. 네, 투자 엄청 하고 또 관계도 그 한쪽이 뭐였지? 뭐 포기하고 네. 뭐 TV 패널 다 LG. 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사실은 네. 다른 TV를 만드는 다른 제조사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제일 큰 사이즈의 패널을 LG에서 만들고 있는데 삼성에서 자기들이 그걸 안 만들고 LG 걸 받아가지고 TV가 나온대요. 8월이나 9월 브로셔에 나왔대요. 그래서 야, 쟤네들 둘이서 이렇게 협업을 하면 게다가 또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던 현대차랑 삼성이 또 협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자동차 하시면서 이제 그때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근데 자동차 포기하고 하면서 SDI 그때 이제 현대 쪽에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랑 삼성과의 얼라이언스, 삼성과 LG와의 얼라이언스 이게 3, 4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야, 쟤네들 둘이 1, 2위가 저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2차전지랑 반도체가 핵심이네요. 네.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디스플레이까지요. 디스플레이도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업체들, 뭐 코스닥 상장사들 안 좋았어요. 매출이 안 나왔거든요. 되게 좋은 회사인 거 알아요. 근데 매출이 너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삼성이 디스플레이 회사 쪽에다가 수주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주 막 몇십억짜리, 뭐 몇백억짜리 수주가 한 1, 2주에 걸쳐서 막 두세 개가 터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앞으로도 이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낙수 효과가 쭉 들어오겠죠.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들이 살아나는 건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좀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이 좀 슈팅을 하면서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 자체가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긴 하잖아요. 부담스러운 영역이긴 해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부담스러울 것인가? 왜? 아직까지 디스플레이도 안 움직였고 그리고 반도체들도 코스닥 기업들이 움직인 게 별로 없는데 과연 그 밸류가 부담스러울까? 2차 전지가 잠깐 쉴 수 있죠. 우리가 마라톤 하면서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쉬어야죠. 그렇죠. 우리도 휴가도 가는 것처럼 2차 전지 조금 쉬면 걔네들이 이제 쫙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을 맞춰주고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코스닥 시가총액은 더 올라갈 거예요. 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쉬어야 돼요. 더 푹 쉬고 오래 쉬어야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한 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쉼이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손바뀜이 좀 이루어지는. 네, 그 그렇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네. 더 버티는 건데 좀 갖고 계신 분들은 힘드니까 나가주시고. 네, 그렇죠. 공부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일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으시고 그러면은 스스로 아마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인데 그럼 거기서 뭐 30-40% 밀려도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작년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든지 그때 제가 메타도 말씀드렸고 그때 너무 싼 게 너무 많다고. 네. 싼 게 너무 많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팡 사세요. 뭐 그렇게도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뭐 엔비디아도 그랬고 엔비디아도 그때 막 마이너스 50% 60%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좋은 기업이니까 버텨야죠. 네. 아니면 더 사셔도 된다고. 맞아요. 여건이 되시면 더 사시고 안 되시면 버티시라고 말씀드렸던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엔비디아도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스스로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빠지기 전 자리도 낮은 자리다라는 판단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때 나와가지고 좀 세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2차 전지주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기업들이 많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엔비디아는 약간 AI 쪽 때문에 네, 맞아요. GPU 그런 쪽 때문에 갈 좋게 수밖에 보시 없었죠. 계속 또 좋게 보시는. 네, 근데 이 웃긴 게 뭐냐면 작년에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AI는 있었어요. AI 얘기 계속 있었었고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은 챗GPT가 불을 붙여준 거죠. 챗GPT가 불을 붙여주면서 놀랬었던 다른 기업들이 뭐 갑자기 막 바드 같은 애들 막 나오고 바드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막 이상한 바보짓 하고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나오고 막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AI가 확 붐이 불어버린 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시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DDR4에서 5로 빨리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모든 게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몇 년 영향 줄 25년 초. 네. 더 갈고 25년 초가 더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등락은 있는 거지만 대세는 우상향.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나라 대세 상승장이 있었는데 그때 코스피가 700포인트 때부터 21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3배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20%, 30% 밀어버렸던 조정이 항상 있었어요.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 마이너스 한 20, 30% 조정받았잖아요. 네. 그거 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건 예전에 상승장에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밀리면 종목 기준으로는 거기서 한 2배에서 3배 돼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마이너스 20, 30%가 생기는 거예요. 네. 만약 30% 밀렸다? 단통 나요. 종목이. 어. 근데 그런 상승장 속에서도 그런 조정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의 공포감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또 경기 침체 또 써먹어. 제가 봤을 때 경기 침체 또 써먹어요. 맞아요. 그리고 경제 위기를 써먹을 수도 있고. JIMF. 그렇죠. 제2의 IMF는 진짜 제가 진짜 작년에 그거랑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생각도 하기 싫은데 네. 또 그런 막 공포감을 막 얘기를 할 거예요. 또 그때마다 나와서 얘기하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맞으면 맞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소비가 너무 좋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는데 소비가 살아있는데 무슨 경기 침체가 와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자동차 현대기아차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현대기아차요. 네. 이게 어쨌든 지금 보면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로 전환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해외 진출 빠르고 전략은 되게 잘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 이 붐에 현대기아차도 발을 넣으면서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잠깐 주춤한 사이에 상장사 매출 1위를 찍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떤 얘기했냐면 뭐 올해 올까요? 삼성전자 다시 올라오면은 1위 자리 뺏긴다. 어쩔 수 없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 가져야 된다 봐요. 테슬라가 저는 결국은 제가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무슨 기업으로 봐야 돼요? 어떤 정책? 지금 테슬라가 보고 가는 그림은 그건 것 같아요.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그리고 스타링크를 띄워놓고 스페이스 X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저는 처음에 트위터 인수할 때 트위터. 이걸 왜 할지 사실 몰랐거든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트위터 이름을 바꿔요. X로. 맞아요. X로 바꾸는데 우린 또 X 하면은 스페이스 X가 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빅픽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전 지금까지 나온 거 봤을 때는 이제 트위터는 빼놓고 이해가 안 돼. 좀 모르겠으니까. 저의 짧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일론 머스크가 못됐겠죠? 그 X는 떼놓고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타링크, 한 줄로 쭉 올라가는 스타링크가 지구를 계속 돌면서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쏴줄 거라고요. 그런데다가 자동차는 자동차와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실시간 정보에 대한 부분, 뭐 GPS가 더 발전된 버전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위성을 쏘면서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농담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화상 간다. 그분은 진짜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도 만들고 있고 로봇을 자동차로도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로봇 택시도 있고. 네. 그 로봇이 최근에 보면 지난번에 왜 사람이 쫄쫄이 입고 나와가지고 왜 춤췄잖아요. 네.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최근에는 로봇공학자들을 되게 많이 스카웃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테슬라가. 네, 엄청나게. 근데 최근에 나온 로봇 보면요. 테슬라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그렇구나. 네. 아, 무섭네요, 되게. 계란, 뭐 발 찍는 그 영상이 있는데 네. 계란을 놔두고 고기를 찍는데 그 계란이 안 깨질 정도로 살살살하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테슬라봇이죠. 테슬라봇? 그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봇, 전기차, 도조 컴퓨터도 만든다고. 그쵸, 맞아요. 네. 도조 컴퓨터. 게다가 스타링크. 그 저는 이걸 갖다가 다 한 번에 연결을 시킬 거라 봐요. 결국은.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으로 밸류 주는 거는 이미 아니다. 와.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월가에서는 이미 테슬라가 뭐 자동차로 했을 때 막 밸류 주잖아요. 다 의미 없다 봐요, 저는. 다 의미 없다 봐요. 그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포스코홀딩스 얘기하실 때 네. 그 이제 외국계에서 우리나라 볼 때는 철강 회사로 본다고. 네. 그 테슬라도 약간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한 10% 그렇게 좀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막 엔비디아는 계속 올라가고. 네. 그런데 이게 약간 밸류에이션을 좀 전기차 쪽으로 영업이익 쪽으로만 접근을 해서 그럼요. 이쪽도 봐야 되는데 밸류를 네. 미래성장성 근데 쪽으로. 아직까지는 다른 회사로 다 돼 있으니까. 아. 다른 회사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 이번에도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밀린 거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얘기했거든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라면은 네, 자동차 판매당 순수익 순마진을 우리가 희생시킬 수 있다. 마진을 줄여서라도 우리는 점유율을 올리겠다. 네. 얘기를 했어요. 네. 하고 나서 몇 주 후에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마진이 줄었고 판매가 잘 됐고 뭐 인도가 다 좋아요. 네. 근데 단순히 마진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맞아요. 주가를 밀어버리는데 투자는 하면 다 알죠.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 했는데 한 얘기인데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거를 가지고 주가를 밀어버리니까. 그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네. 매번 좀 느끼는 건데 이게 좀 네. 편견일 수도 있는데 좀 박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보면 진짜 공매도 얘기하면 좋은 소리 안 나오는데 테슬라도 공매도랑 엄청 싸웠어요. 오죽하면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그 숏팬츠 팔았잖아요. 빨간색 숏팬츠 팔았어요. 그랬어요. 네, 숏팬츠도 팔았어요. 그것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빨간색 여성용 그 반바지가 있어요. 그걸 팔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화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상황 그 공매도 세력이랑 엄청 많이 싸웠었죠. 근데 그거를 밟고 이겨내고 주가는 튀는데 항상 또 그거에 맞춘 또 기술을 만들어내고 자동차 판매량을 만들어내버리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당장의 밸류는 요건데 오히려 쇼커버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은 증권사들은 너무 밸류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이제 박하게 하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다음 스텝을 보여줘가지고 이 올라가는 이 주가가 시장이 인정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죠. 지금도 숏이 많아요. 많아요? 테슬라요? 여전히 많아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숏스퀴즈 현상이 미국에서 어떤 걸 보여줬는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그 공매도 1위라는 얘기 나왔을 때 이거는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숏스퀴즈 무조건 발생한다. 삼성은 무조건 발생한다. 그때 주가 5만 원 깨고 내려갈 때 올해 총괄했을 거예요. 강심장이네요. 삼성전자 이런 데다가 숏을 걸고요.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떻게 얼마나 얻어맞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발생을 시켜요. 근데 이게 문제가 숏스퀴즈 현상을 우리가 노리고 투자를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에 대한 충분한 공부, 비전, 다음 스텝과 다다음 스텝을 그냥 뜬구름 잡시 던져놓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가 다음 스텝을 위해서 공장 증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럼 미래 청사진 제시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저는 테슬라 같이 밸류를 이겨먹으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나올 거라 봐요. 네. 기술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렇군요. 그럼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여전히 좋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엔비디아는 여전합니다. 네. 중간 쉴 수는 있는데 테슬라, 엔비디아는 밸류는 지금 가지고는 힘들 거라 봐요. 혹시 애플은 어떻게 보세요? 애플이요? 네. 저는 이거 진짜 상상인데 상상을 좀 한번 해보면은 애플카 있잖아요. 네. 애플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애플카 언제 나오냐. 사실 우리 관심 밖에 좀 멀어져 있긴 해요. 지금 워낙 2차 전지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근데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과 서로 부품을 주고받은 어떤 것들이 다 진행이 됐어요. 애플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나중에 이 뭔가 전기차라는 걸 뛰어넘는 뭔가 개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으로 치면
테슬라의 전기 수단 같은 그쵸. 그런 테슬라와의 전기차와 어, 애플카가 거의 투톱을 잡아가는 어.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막 왜냐면 GM 이런 데는 다 빠지는 거예요. GM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지금도 보면 폭스바겐이나 이런 업체들이 맞아요. 어쨌든 뭔가 전기차로 매출을 만들고 싶은데 당장 공장 짓으라고 기술을 안 되고 막 안 되니까 자꾸 중국 기업들이랑 이제 얼라이언스를 해요. 그 어제서 보니까 어제였죠. 폭스바겐이 뭐 샤오펑인가 거기랑 하는데 더 웃긴 거는 공장은 다 중국 공장이에요. 그리고 기술도 다 중국 기술이고 시장도 중국에 파는 거예요. 근데 차는 폭스바겐으로 나온대요. 그렇죠. 우리는 네. 네임밸류를 빌려줄 테니까 너희는 공장을 빌려달라.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했는데 이게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비아디를 따라잡겠다? 뭔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유일하게 중국에 있는 업체들은 비아디 하나 그냥 그래 그 정도면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배터리 업체도 중국기업 되게 많은데 CATL 말고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럼 애플카랑 이제 테슬라가 애플카랑 테슬라가 이제 투톱이 되지 않을까 몇 년 후에